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디디 추싱에 대한 이 제재 그리고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세요? 이제 더 심화되고 더 공격할 것 같고. 네. 저는 델타 변이니 이거보다 지금 증시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중국 정부의 생각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주도권을 그 민간에 간 걸 이제 내가 다 회수하겠다. 네. 그래서 그 자본 자유화를 확대시키기 전에 홍콩이나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던 걸 교통 정리하면서 그거를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지배하에 놓겠다라는 거를 선언한 것 같아요. 그게 7월 1일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중국 그 해외에 나간 기업들 가만히 보시면 그 뒤에는 다 골드만삭스나 JP 모간 또 중국인이지만 대부분들 다 그쪽 계통 출신들. 네. 그러니까 중국도 보시면 그 해외 유학가 그 유학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학파하고 국내 그 공산당의 토종파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네. 시진핑의 그 국가 주 시각이 교통정리해 지시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파급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이제 서로 배터리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이제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이 데이터, 빅데이터가 주도권을 이제 중국 정부로 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제가 전번 시간에 이 엔비디아 건드리는지 봐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그냥 개별 기업의 그 디디 추싱의 급락 이거 갖고 설명하는 이게 이제부터 시동을 걸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18에서 11불까지 아주 그냥 거의 고점에서 순식간에 한 40~50%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쪽이 확산될까 할 때 빅데이터, 인터넷, 금융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이 이제 국가 안보까지 건드리면서 그거를 핵심 이익 건드리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콩을 건드려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디디치신도 중국 본토나 홍콩에 상장하라고 그랬는데 미국으로 간 미국 거죠. 왔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개심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 홍콩 H 증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위치 한번 보세요. 추세가 안 좋네요. 위치가 작년도 10월 달 이때가 우리 종합주가지수 2250입니다. 그리고 이 3월 달 저점도 붕괴했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이때가 또 3100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급락할까가 아까 얘기한 홍콩 H가 대부분들 또 역외라든지 뭔가 그 새로운 어떠한 그 중국 기업이 거점을 해외에 둘 때 또 홍콩도 하나의 중간지대 역할을 많이 했고 아직도 여기에 외국 기업이나 은행이나 영국계 에너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건드렸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나라한테 어떤 직격탄이 되냐면 우리가 중국계 펀드나 ELS 때 옛날 2015년이나 2017년 때 홍콩발 ELS 락인 여러 가지 이런 불확실성 나왔잖아요. 네. 많이 줄었는데도 이쪽 변동성을 또 건드려서 우리나라 그러면 환율을 건드려 버려요. 이게. 그리고 홍콩 증시는 그나마 아까 H보다 나쁘지만 위치는 좋지만 그래도 얘가 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하락 각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그 발행한 홍콩 HELS 발행액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줄인 게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어디로 갔나요? 유로 스톡스로 갔어요. 유럽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계 펀드 이렇게 딱 뜨면 중국 본토인지 네. 홍콩 H하고 유로 스톡스하고 합성된 건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중국 펀드에서 일정 부분에 안에서 주면 계속 그 고금리 준다고 하는 상품을 들으셨는데 이게 유로 스톡스 비중이 높으시죠? 빨리 엑스트 하십시오. 이제는 다음 공격이 유로 스톡스 위치 보면 얘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럼 유럽 증시도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유럽 증시 이 상품으로 예. 구조된 상품의 자산이 위험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유럽 증시도 어저께 전번 시간에 우리 블랙론 중립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증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럽 자산 스톡스로 갖고 있는 그 기초 자산을 이걸로 갖고 있는 종목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해 증시는 그냥 저는 관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대신 박스 3,600과 3,300에 중시가가 한 3,500 갖고 지그재그 파동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럴 때 제가 이 선을 돌파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11월 4일, 3월 10일 이게 어저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입니다. 1145원과 1150원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올랐다가 바로 역V자가 나오면 우리는 3200에서 지지를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5일 동안 요거 검증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1170원과 80원까지 그냥 치고 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한 100에서 150 부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전자 시가상위 종목들 공격 들어간다라고 보시고,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도 할 수 없이 변동성을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악의 시나리오 1200을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셀코리아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반기자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외국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가짐은 우리가 선반영에 오늘과 다음 주에 이 1140원, 1150원에서 역V자가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도 용인하는 게 한 1170, 80원까지 가더라도 네. 3050, 그러니까 중시가 3100이거든요. 여기서 삼성전자 한 78,000원에서 막아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디디 추신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 지금 상당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앱에서 검색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디디 추신이 중국판 우버인데. 하긴 이런 기미가 사실 엔트그룹 상장과 관련해서 알리바바 마윈 회장 그때부터 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점점 더 악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더 악화시킬 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시진핑 정부의 기본 핵심 이익이라고 선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를 중국 정부 관할에 두겠다라는 거고, 제가 홍콩에 이제 국가보안법에서 홍콩을 이제 중국에 어느 정도 귀속시켰는데 은행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민간 기업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인터넷 기업이나 그동안 중국이 금융이나 약간 인터넷 이런 것들에 제재했던 것들을,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단어를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네. 가변 이익 실체. 그게 뭔가요? 그냥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VI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VI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마인 알리바바 실제적으로 지배했던 특수 목적 회사인 가변이익 실체를 소유권을 포기한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앞으로 여러 번 볼 것 같아요. 네. 디디 추싱도 이제 이 문제를 중국 정부가 관할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추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구조냐면, 이걸 알기 전에 이 WFOE라는 단어를 좀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또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특수목적 회사는 건, 그러니까 알리바바 갖고 시행할게요. 미국에 상장시킬 때 미국에 상장시킨 걸 기준해서 중국 내에 자회사를 하나 둡니다. 네. 이게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WFOE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중국 내의 알리바바 중심 회사. 네. 그런데 이 회사가 또 약간 지조해니까 VIE를 회사를 설립 100% 출자해서 또 만듭니다. 예. 아주 복잡한 구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 내 자회사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머리가 복잡하시죠? 이렇게 만듭니다. 간단히 해서 알리바바 미국에 상장시켰어요. 그럼 상장시키면 이제 ADR로 이제 막 거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회사가 WF의 중국 내 회사를 만드는데 100% 지분 투자해서 이 VI 이름을 뭐라고 만들게, 이게 특수목적 회사예요. 예. 이 특수목적 회사가 지배를 하는데 또 여기서 중국 내 자회사를 해갖고 5가지 계약을 합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 네. 정부가. 그동안에는 이
이거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쿠션 돌려갖고 이제 상장시켜서 해외에 가갖고 뭔가 비즈니스 툴에서 중국 정부의 관할을 벗어나고 이익을 했는데 실소유주가 그래서 알리바바는 마인이었는데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관할이나 이런 것들로 실소유주 아니면 자기네들과 관련과 연관된 어떠한 국영기업이나 주체로 바꾸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한 3년에서 5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기네들 국영기업이나 은행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관할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이 영향을 받냐면 그 금융, 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뭐 이런 연결고리들의 회사들이 다 직접적으로 연결받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러면 불똥이 어디를 튀나? 홍콩 시장 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 있어요. 이 5가지 계약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니네들도 못 쓰게 할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를.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를 기반으로 자율자동차 여러 가지 빅데이터 정보를 갖고서 네. 그거를 미국이 그걸 해킹하거나 이거 갖고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작업이 이게 미중 간의 싸움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로운 균형점을 자꾸 찾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시장은 어떻게 되나? 요동을 치게 됩니다. 네. 거기서 플러스 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요동 변동성 이게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거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 있는데 그걸 일반 투자자들이 그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들죠.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잡을까 하면 이럴 때일수록 네. 종목을 집중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나아요. 아, 차라리.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블랙록이나 이런 헤지펀드들이 이용할 텐데 그거를 올렸다가 갑자기 스위칭 전략 쓰는 거거든요. 또 떨어뜨렸다가 갑자기 또 땡겨요. 이걸 행위자 기반으로 그 행위를 하는 중심만 알지 우리는 나중에 지나본 다음에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초기 변곡점에서 그걸 직관적으로 감을 잡는 분들 외에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해외 쪽은 리스크가 더 확산되고 변동성이 네. 극대화되니까 오히려 우리 시장 압축해서 우리 시장에서 그와도 상관없는 그런 종목들로 보수적 전략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주 공격적으로 급등락하는 걸 이용하는 네. 그러한 트레이딩으로. 그러한 파도 타기 전략을 이용하시든지 이 2가지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구간이 네. 짧으면 한 달, 길면 10월 달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환율이 어떻게 되나? 요거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는 게 어떻겠나 보겠습니다. 네. 그제 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NDF 여기 환율 보자면은 1145원, 1147원 정도의 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1150원을 뚫어내는지 며칠 사이에 지켜봐야 할 변수로 보여지고 일단은 미국 증시도 하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특히나 앞서서 엔비디아 이러한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간밤에 1% 하락을 했거든요. 앞으로 하방을 얼마나 더 열어놓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 7에서 10%에서 예. 막아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20%까지 부러지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갖고 이게 이제 제가 전번 시간에 엔비디아를 이제 공격할 위치, 즉 테슬라 그 900불 위치인지 봐라 했던 거와 비슷한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최대 이렇게 칠 때 50불씩 끊어보겠습니다. 750, 700, 650, 600. 최악의 경우는 600에서 650까지 최악의 네. 경우입니다. 그러면 700과 750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한 달간 보겠고요. 그래서 역V자 나오는데 제자리 뛰기를 이게 이제 테슬라로 보면 900불에서 500불까지 변동하는 에너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바닥 에너지가 엔비디아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몇 개월 걸렸습니까? 6개월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업으로 가면 변동성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에 지금 올라온 중심이 엔비디아,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쪽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가 부러지면 우리는
갖다 해서 어떤 영향을 받냐면 시스템 반도체, 기술주 이런 것들 또 자율자동차 이런 것들. 그러면 자율자동차도 그러면 우리는 숏이고 중국은 롱이에요. 같은 에너지에도. 네. 이게 또 차별화가 되니까 이게 극심한 중국 중심의 표준으로 와. 이게 또 테슬라를 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연골고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자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건드리면서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히려 국영제나 이런 것들이 편하게 가주면 괜찮은데 이제 네. 유가나 엑슨모빌도 이게 또 이때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해갖고 이게 또 경기 또 뭔가 이쪽으로 이제 비행기 뜨고 다시 컨택해 보다가 갑자기 이게 스톱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엑슨모빌을 또 유가 건드려 갖고 이게 또 하락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카지노니 여행이니 백화점이니 이런 것들도 이것도 숏이 걸려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쪽도 숏 저쪽도 숏 하면 남는 게 뭐야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이 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바닥은 찾아가는데 이것도 아직도 저는 추가적인 이제 3천만 원을 깨냐 안 깨냐의 마지막 국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는데 한 3개월에서 5개월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러 베이스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벌써 예고가 됐죠. 전번에 우리는 돌파했는데 이거 달러 베이스는 벌써 마이너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라고 네. 전번 시간에 보였는데 이 위치가 3월 달 위치 가까이 이게 3,100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벌써 150 차이가 나요. 네. 환율 때문에. 이거를 깨면 이거는 기존 지수도 이거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바스켓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새 선물 이틀간 1조 때리는 게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물도 1조, 2조 때리는 연속성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거를 또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도 못 가고 저렇게 망가지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기승전 78,000원에서 막아내느냐?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보겠습니다. 네. 78,000원이 그 5월 달의 저점입니다. 6월 27만 9천. 어저께 이제 8만 원을 깼습니다. 요 78,000원에서 V자가 나와야 됩니다. 요거를 이달 말까지 확인하겠어요. 쉽게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또 파생 시장하고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 8만 선물 435가 맥점입니다. 그걸 다 붕괴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맥점을 찾아야겠죠. 요게 425가 하나고요. 이게 붕괴되면 5월 13일 이 3,100을 극행했던 415까지 열어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425에서 막아내냐, 415까지 막아내냐를 이달 말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환율과 연계해서 공격하나, 여기서 지그재그 하면서 하나, 시간도 그게 저는 빨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달에 끝나고 다시 V자로 갈 수 있는데 이게 3개월 늘어져 버리면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요 속도도 환율과 연관해서 같이 분석을 해보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앞서서 트레이딩 전략이나 혹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수적인 전략.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따르면 두 가지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떨어지는 칼날 급락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나눠서 사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이게 완전히 공격적만. 근데 네. 종목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백화점을 하나 선택하든지 카지노 예. 선택하든지 가장 피해를 볼 것 같은 종목 급락하는 걸 하나 선택해서 이 정도 고점에서 한 30-40% 빠지면 하단의 지지력이 형성되는 단가들이 다 122선이든 의미 있는 맥점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V자를 올리고 하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전략은 지금 상태에서 플러스가 유지되는 게 뭐냐. 네. 한번 여기 이 그림에서 지금 7월 1일 기준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섹터를 찾아보는 겁니다. 일단 코스피 200에서 볼까요? SK 아이테크놀로지, 네. 2차 소송첨단 소재, 네, 화학. 한전기술, 방산, 2차 갖다 얘기해서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것들, 그리고 DLENC, LG하우시스, 약간 SOC나 거버넌스 관련 네.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정할 때 하반 경직선을 주고 그 다음에 돌았을 때 주도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중심 종목을 노리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최악의
마이너스로 급락하는 종목을 가격 메리트로 나눠서 V자 노리는 역발상 전략 하나, 네. 아니면 중심 종목 찾아갖고 이것도 템포를 늦춰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눠서 집중화 전략이 지금 필요하고, 이거 대응 못하겠다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시장 안 보는 겁니다. 그냥 흘려 보내셔야 네. 돼요. 안 보게끔 다른 일에 집중하시는 전략. 이 세 가지에서 각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